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한 사연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이 밀려오는 감동 공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프랑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아멜리아 씨가 성실한 한국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생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느긋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같이 출발했던 반 친구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다른 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친구들을 보내고 바위에 앉아 쉬고 계시던 나이 지긋한 선생님과 꼴찌로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엔 저보다 더 느긋한 엠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한 여름에 친구 엠마와 파리의 외곽도시 비트리를 가기 위해서 파리와 파리교회를 연결하는 기차를 타야 했는데 기차가 자주 오지 않는 편이라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는데도 기차역에 다다랐을 때 5분쯤 남아있어야 하는 기차 도착 시간이 16분이나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곧 31분으로 바뀌더니 조금 뒤에는 58분으로 바뀌더군요. 속으로는 열차가 고장이 났나? 어떻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없나? 수많은 생각 끝에 엠마에게 어떡하지? 라고 물으니 엠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려야지 뭘 어떻게 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곳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평온하게 하던 일을 하며 1시간 후에나 올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듯 프랑스인들은 뭔가 느긋합니다. 저 역시 뼛속까지 프랑스인이 맞아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일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내년 봄에 한국을 여행할 계획으로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알게 된 계기는 BTS를 통해서였어요. 이내 BTS보다 한국 드라마에 더 빠지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생겨난 한국에 대한 관심은 SNS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국인의 SNS에서 한강이라는 야외 잔디에서 피자, 마라탕, 치킨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배달은 집으로만 오는 거 아니었나요? 한국이란 나라는 많은 것들이 정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느껴지는 한국은 특유의 유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도 어느새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국 여행을 위해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는 저의 느긋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저의 느긋함은 사장님과 부딪히는 주요한 원인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매니저님 한 분과 파트타임 4명으로 일하는데요. 매니저님은 오전 늦게 오시고 오후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아르바이트생이 카페 오픈과 마감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오전 수업이 없는 월수 목요일 오전 시간에 카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침 8시에 오픈입니다. 그런데 오전 근무를 몇 번 해보니 8시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엔 느긋한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아침 일찍부터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해서 카페를 오겠어요. 그래서 굳이 일찍 문 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조금씩 늦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서 8시까지 카페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카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다가 매일 늦은 밤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잖아요.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넷플릭스 시리즈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아침 시간엔 카페에 손님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생각에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그렇게 점점 늦게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출근 시간을 넘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8시에 오픈인데 제가 15분 정도 늦었거든요. 손님은 제가 커피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기계를 예열하고 매출 기계를 켜는 등 오픈 준비를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그 일이 좀 많거든요. 출근길에 카페를 들른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손님은 다음에 오겠다며 그냥 가셨어요. 처음엔 손님께 죄송했는데 그 이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안일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장님이 제가 자주 늦는 것에 대해 한 말씀 하셨죠. 크게 혼을 내시진 않고 부드럽게 몇 번 타이르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크게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제발 책임감 있게 시간을 지켜달라고요. 화를 내시니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걸 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도대체 아침에 지각을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으신 적이 있지만 차마 아침에는 손님이 없어서 느긋하게 준비하고 오다 보면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고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만 하고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은 지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칠은 개선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카페의 위치는 교통편이 안 좋아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곳이어서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실 때 정말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프랑스에서 오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10분에서 15분가량 지각하는 것 빼고는 카페 근무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을 하는 건 아니어서 사장님도 제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저를 해고할 위험도 없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침에 아르바이트생은 저 말고도 사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라의 집은 카페에서 멀어요. 그나마 저희 집은 카페랑 가까운 편이라 사라와 함께 일하는 날에 제가 주로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제가 카페를 오픈하는 대신 사라가 저보다 주문 메뉴를 조금 더 만들거나 청소를 더 하긴 해요. 저의 불만과 동시에 저의 지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늦잠 자서 사라가 가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님한테도 이야기했나 봅니다. 나한테 빨리 오라고만 하면 되지 왜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진짜 이상해요. 결국 저는 사장님께 또 잔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절대 늦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저를 자르겠다고요. 막상 해고라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매니저님에게까지 아르바이트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혼내셨어요. 매니저님은 저에게 왜 늦잠을 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한국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잤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 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니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매니저님은 피식 웃으면서 저의 개인 취향으로 뭐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구 사라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해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요.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만둔다고 하니 서운했지만 그동안 지각을 자주 하는 저 때문에 대신 오픈해준 적이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으른 저 하나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고 다음날 야심차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온다고 하니 기대도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7시 50분쯤 도착했었던 것 같은데 초심을 잃고 그렇게 자주 지각을 하게 되다니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얼른 씻고 챙겨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CCTV로 제가 일찍 오픈한 걸 아시는 사장님이 너무 놀라 턱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룰루랄라 가게로 향했죠. 좀 혼났지만 책임감 있게 받기는 제가 기특했어요. 조금 서둘렀을 뿐인데 가게에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가게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냥 문을 안 잠그고 간 게 아니고 가게 문이 열려있고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매장에는 새로 오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테이블과 의자를 예쁘게 정렬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은 동양인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자기는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정아영이라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휴학을 했고 마침 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침마다 오픈한다고 고생했다고 들었다며 오늘부터 잘해보자면서 웃더라고요. 유쾌해 보이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인이 와서 좀 의아했지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여행을 갈 예정인데 미리 한국인을 알게 되다니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창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싶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수다도 떨면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즐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던 그녀는 8시가 되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 이제 일하죠 라고 말하며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어요. 엊그제 봤던 TV에서도 한국 여자들이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공감하고 위로해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치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차가워 보였는데 그 모습을 현실에서도 보다니요. 근데 그 모습이 왠지 멋있기도 했고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일까 싶어 저는 아영이를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아영이는 저보다 카페에 일찍 와서 오픈도 하고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족족 주문을 받고 커피도 빨리 만들어내더라고요. 느긋한 저와는 달리 행동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어요.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일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혼자 외롭게 살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챙겨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이내 작은 감정에 불과해 보였어요. 아영이가 오고 나서 아침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게가 8시 오픈이면 8시부터 커피를 팔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카페는 근방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침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세련된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를 들를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들도 아영이가 있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날은 일찍 문을 열고 커피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종종 그녀는 손님이 많을 때 카페 내 음악을 빠른 음악으로 바꾸곤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 한국에서는 손님이 많을 때 약간 빠른 음악을 틀어 무의식적으로 빠른 걸음과 행동을 유발한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아영이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카페가 더 잘 운영될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해야 할 생각을 아영이가 하는 거죠. 또 아영이는 매니저님이 출근하시면 아침 매출과 종이컵 우유 재고량도 보고하면서 우유가 부족하니 우유를 주문해야 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죠. 매니저님은 아영이의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좋아했어요. 이런 일들은 매니저님이 직접 수량을 파악하고 재고를 더 주문할지 등을 결정하거든요. 매니저님은 이러다가 아영이에게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다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오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오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면서 아영이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계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랑은 확연히 비교되었죠. 전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질투심이 생기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영이를 통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아영이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느덧 아영이는 카페에서 없어선 안 될 에이스가 되었어요. 아영이가 온 후 아침에 커피를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아침부터 웨이팅이 시작되었어요. 아영이는 그 많은 주문을 엄청난 속도로 정확하게 다 해치우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날이면 힘들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영이가 함께 최선을 다한 내 모습에 기특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바빠서 오후 파트타임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올랐으니 아영이를 업고 다녀도 모자랐죠. 아영이를 보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며 한국 사람들은 다 성실하냐면서 이렇게 하면 어딜 가도 성공하겠다며 칭찬 일색이셨어요.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장님이 아영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아영이에게 급여 말고도 보너스를 챙겨주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저에게 양해를 구하듯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도 그리고 사장님께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당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8시 근무 시작인데 20분 전부터 와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며 손님들한테 8시부터 커피를 팔겠습니까? 사장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지각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자 결심했죠. 한국인 아영이 하나로 이렇게 저와 카페가 바뀌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아영의 일하는 방식에 크게 감명받아서 아침에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아영이 혼자 오픈 준비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나온 저를 보고 아영이는 너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감명받은 아영이의 행동을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아영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 특징인 건가? 한국에선 모두 그렇게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아영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지각 안 해라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등교 시간이 9시여도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서 수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래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져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영이의 말에 감탄했고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제대로 직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은 어디 가서도 한국인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아영이의 자랑을 여기 사연에 보냅니다. 아영이로 인해 저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한국에 꼭 놀러가 한국인의 다른 모습을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각을 자주 하던 프랑스 학생이 부지런한 한국인의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자신도 개선하겠다며 의지를 다진 프랑스 학생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